자,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성현이가 이 책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 좀 나누고 그러고 나서 또 여러분들 혹시 이 책 관련해서 진행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이 뭐가 그러니까 궁금해? 다른 부분들은 약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 여기서 돈이란 약속이다라는 이 말이 저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열대 세대. 혹시 이 말에 대해서 재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책에서 잘 뭔가 그러니까 일 잘 못하는 이렇게 패턴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의 끝에 보면은 결말이 무겁게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은행에서 정해준 뭔가 영수증 같은 걸로 옆쪽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옆쪽 은행에 가가지고 그 영수증을 보여주면은 그쪽에서 찾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음. 시스템이 이제 사람들이 그걸 계속 하다 보니 이제 금화가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지폐가 이제 생겨나고 그런 거니까 원래 지폐가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돈은 약속이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음. 자, 성현아, 너한테 이거 준다면 아이고, 좋아, 안 좋아? 좋죠. 좋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요거 무슨 봉투 이렇게 이거 준다고 그러면 좋아, 안 좋아? 5만 원보단 안 좋겠죠. 아까 이거하고 이거 둘 중에 준다면 뭘 받을 거란 얘기야? 5만 원이죠. 이걸 받을 거란 얘기야. 근데 너가 만약에 뭐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어떤 네. 사람한테 A4 용지 한 장과 이 5만 원짜리 한 장 중에 뭘 받으라 뭘 둘 중에 받겠냐 그러면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A4 용지 한 장을 빈 A4 용지 한 장을 받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은 이 5만 원짜리를 안 받고 이 뭐야 이 여백이 비어 있는 이 하얀 종이 이걸 받겠다고 그럴까? 아프리카에서는 어, 한국 돈 5만 원이 어, 한국 돈, 쓰는 돈 자체가 다르니까 어. A4용지가 차라리 더 가치 있으니까. 그렇지. 아프리카 오지에서 돈 5만 원이라는 이 돈은 그냥 단지 뭐에 불과한 거야? 종이에 불과한 거야. 근데 빈 종이야. 빈 종이야. 여백인데 뭘 쓰기라도 하지. 근데 이거는 그럴 어떤 그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성현이는 이 A4 용지 빈 종이보다 이 5만 원짜리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뭐야? 한국에서는 그 돈이 5만 원이라는 가치가 있는 거고, 음. 그럼 그 가치는 왜 생겨나는 거야? 왜 아프리카에서는 그 가치가 없는데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그 가치가 없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 5만 원이라는 게 가치가 있는 거야? 그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그 종이 쪼가리에 그 음, 5만 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기로 이제, 나라에서 음, 식으로 정하고, 음,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음, 쓰고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뭐야? 약속이라 약속. 아, 성현이 네가 이 5만 원짜리를 갖다 주면 빵을 이만큼 5만 원짜리로 뭐 하겠다? 바꿔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야. 이 책 얼마면 이 책이 뭐 만 몇천 원이면 이 5만 원짜리를 주면 이 책으로 바꿔주고 거스름돈도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야. 자, 근데 약속에는 문제가 있지, 성현아. 어? 자, 재아가 성현이 너한테 야, 내가 너한테 뭐 축구화 선물을 줄 테니까 지금 너가 나한테 라면을 사줘. 라고 했어. 그럼 성현이 너가 재아한테 라면을 안 사줄 수도 있어. 사줄 수도 있고. 사주는 경우 안 사주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사주는 건 이제 제가 나중에 축구화를 사주겠다는 그거를 응, 믿는 거고, 못 그렇지. 믿으면 안 사주는 거죠. 그렇지. 믿고 안 믿고라는 거야. 약속은 약속이 지켜질 수도 있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왜 이 5만 원을 그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네가 성현이가 이 5만 원을 냈는데 사람들이 이거 안 받아요. 안 줄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도 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이 돈을 받고서 물건을 내주고 이럴 수 있는 걸까? 음, 자, 왜 그런 것 같아? 그 그때까지 쓰여왔던 돈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있는 거니까요. 여태까지 쓰여왔던 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이 어, 5만 원짜리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약간 지금까지 돈을 썼을 때의 경험으로서 그 사기를 당했다는 경험이 없으니까 약간 덜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럼 내가 여기 종이에다가 5만 원 이렇게 써가지고 재한우한테 주면 내가 5만 원치 물건 줄 거야? 아니. 어? 안 줄 거잖아. 왜? 그런 돈의 가치가 없는 거니까. 왜 이것도 5만 원이라고 써있고 내가 여기다가 5만 원이라고 써갖고 내가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왜 내가 쓴 건 가치가 없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예전에는 금화를 사용해서 뭔가 약간 금 같은 걸로 돈을 거래했지만 응, 이제는 화폐로 다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응, 예전처럼 들쑥날쑥하게 돈 모양이나 이런 게 다 다른 게 아니라 응, 이제 모양도 같고 정부 수야 기관에서 이렇게 제작하는 것만 돈으로 인정하잖아요. 응. 자, 지금 제아가 한 말 중에 정부에서 발행한 것만이라는 뜻을 해서 말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위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 뱅크 오브 코리아. 그거 뱅크 오브 코리아라고 써 있어. 그래서 그리고 여기 앞에 한글로도 한글로 위에 써 있어.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건데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은행이라고 써 있어. 한국은행이라고. 즉 어디서 발행한 거야? 한국은 한국은행. 우리 국가가 이거를 보증하는 거야. 응? 이 5만 원 갖고 오면 국가에서 언제든지 뭐 해주겠다? 바꿔주겠다는 어떤 그런 보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아까 재아가 그런 얘기했어. 그 전에는 화폐가 이런 지폐가 아니었고 바로 전에는 뭘 썼다고 화폐로? 그 금화 같은 거. 금화를 썼어. 금. 금. 그래서 처음에 지폐는 금과 같았어. 즉 아까 금을 보관한 금 보관 증서였어. 이 지폐를 갖다 주면 뭘로 바꿔주겠다? 금을 금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했어요. 금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 근데 이 5만 원짜리 종이는 이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 없어요. 이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어. 이 자체로서는 종이일 뿐이야. 쌀은 옛날에는 그 전에 물품화폐라고 해서 쌀이 그 돈으로 쓰였어. 쌀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 쌀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이 5만 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이 5만 원이 지금은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아. 옛날에는 그 처음에는 금화로 금을 직접 주고받았던 거야. 그러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금을 직접 주고받으려면 무겁고 분실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그래서 금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보관 증서로서 이 지폐가 생겨난 거예요. 하지만 금을 그만큼 뭐 하고 있어야 돼? 저장하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뭐 하고 있지 않다고? 금 보관하지 않는 저장하고 있지 않다고. 그냥 그 지폐 그 자체로서 신용, 가치가. 가치가 있다고 약속을 한다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뭐가 국가가 뭐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 중에도 그래서 강한 돈이 있고 약한 돈이 있다고 그래. 자, 강한 돈, 약한 돈 무슨 뜻일까? 성현이 무슨 뜻 같아? 어, 그 약간 뭔가 돈이 음. 얼마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돈이 얼마큼의 가치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물론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강한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달러, 유로화, 여, 엔화, 영향을 미치는 거 자, 아니면 많이 사용하는 거. 음.
그거는 그 돈을 발행하는 나라의 경제력이 커서 그 나라가 힘센 나라여서 그 돈이 뭐 할 리가 없다? 떨어질. 그 돈이 쓸모없을 리가 없다. 즉, 그 나라가 망할 리가 없다. 그러니 그 돈을 믿고서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강한 돈이야, 강한 돈. 반면에 어디 저기 가난한 나라, 어?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어떤 뭐 이름 없는 어떤 그런 나라의 돈은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아? 잘 받아주지 않아. 왜?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질 일이 크니까.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질 리가 크니까 그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 돈은 뭐야? 쓸모없는 돈이 쓸모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결국 발행하는 나라의 힘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중에 하나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성현이한테 뭐 종에다가 1,000만 원 지불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주는 것과 저기 태훈이가 성현이한테 1,000만 원 줄게 하고 약속해서 쓰는 것과 성현이 무게감이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를 거란 얘기지. 그걸 발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를 거란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말했던 돈이 약속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지. 이제 좀 돼? 이해가? 네. 음. 자, 아까 재아가 마르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옛날 독일의 마르크에 대해서 했는데 얼마 마르크 얘기했어? 만 마르크? 안마르크. 만 마르크면 약 64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럼 640만 원 얘네들 정도라고 합니다. 얘네들 손에서 어? 120만 원을 한 번에 태워버려. 얼마를? 120만 원. 음. 거의 그래서 180만 원을 지존해서 태운 거네. 음. 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성현이 뭐 궁금한 거나 잘 이해 안 되는 거나 재아도 태훈이도 세연이도 좀 말고는 없었죠. 음. 근데 태훈이 음. 금화 이거 제가 음. 1마르크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해요. 1마르크가 한화로. 아, 아까 그 계산해 보면 얼마 1,000마르크가 64만 원이라고 하면 어 만마르크. 6,400원 1마르크는 6,400원 정도 되는 건가? 그런가요? 아니 아까 내가 얼마로 했지 만마르크가? 만마르크 620 정도요. 640만 원이면 저 1,000마르크면 6만 4천 원이에요. 6만 4천 원. 아니 1마르크 6만 4천 원. 1마르크가 64,000요? 6만 4천 원 정도 되겠네. 그렇지. 아니, 그러면은 아니다. 마당 잠깐만. 마당 깎는데 30만 원을 받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미안해. 64만 원이니까 잠깐만 계산 좀 해볼게. 1마르크 640원. 내가 수학 아, 깜빡했어. 640원. 네. 1마르크가 현재 돈으로 64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또 뭐 이 책 읽으면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또는 궁금한 점이 뭐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없고 네. 혹시 뭐 태훈이 진행할 거 있어? 이 책 읽으면서? 저 아직 책을 다 못 읽었어요. 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몇 가지 그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커다랗게 첫 번째는 뭐 하는 이야기가 가장 기본적인 번째는 줄거리는 뭐 하는 이야기야? 부자가 되려고 돈을 버는 이야기. 펠릭스라는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돈을 벌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펠릭스가 돈 버는 이야기. 자, 그러면 펠릭스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또래의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처럼 어린이들이 돈 버는 일에 나서는 것, 돈 버는 일을 하는 것들, 돈 버는 일에 관심 갖고 돈 버는 일을 직접 하는 것들에 관해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현이, 음, 성현이 혹시 돈을 벌어본 적 있어? 어, 아니요. 응?
아니요. 그럼 혹시 이렇게 펠릭스처럼 펠릭스가 이렇게 돈을 벌어본 어떤 이런 걸 보면서 야, 나도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던가 아니면 뭐 돈을 어린이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여겨진다던가 아니면 또는 비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던가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 딱히 그냥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좀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대단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얘네가 무슨 방학 전까지만 그 이 돈 단위가 이제 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280 그 정도 벌었었잖아요. 그 돈 단위가 있죠. 음, 근데 그게 제가 뭐냐 그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마르크였나? 1 마르크가 한 1,40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또 거기에는 그래서 200마르크, 280마르크 그 정도면은 한 30만 원은 음, 음, 넘는다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을 꽤 많이 벌어서 대단하다. 네. 음. 태훈이는 태훈이는 돈을 벌어본 경험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돈 버는 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돈을 벌어보거나 한 적은 없고, 음, 저는 어린이들이, 저는 약간 직, 개인적으로 뭐 돈을 벌거나 하는 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유는 이거 약간 제가 학교 선생님이 이거 학교, 약간 학교가 다시 개학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음, 이거 뭐 여자애들끼리 뭐 돈을 그러니까 뭐 스티커나 그런 걸 만들어서 음, 진짜 돈을 가지고 그걸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어, 그 학교 선생님이 이거 안 좋다고 좀 위험하다고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싫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음, 아이들이 하게 되면 이제 뭐 용돈을 받거나 하는 건 괜찮은데 돈을 벌다가 거기에 너무 빠지거나 해가지고 다른 음, 거에 잘 못하고 음, 아니면 그쪽으로 너무 빠져가지고 음. 이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 딱히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자, 돈을 벌다가 빠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뭐, 생각나는 게 혹시 있어? 안 좋은 일을,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뭐에 빠진다는 건지, 그걸, 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 태훈이?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일이라는 건 여기에도 제가 이거 책을 오늘 음, 빌려가지고 오늘 엄마가 뭐 유튜브에서 이거 요약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얘네들이 음, 사기꾼들한테 음, 이거 펠릭스가 납치된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음, 후반부에. 음, 그렇게 아이들이 뭐 돈 때문에 사기꾼이나 그런 사람한테 당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로 납치되거나 그러는 음. 일이 생기는 아, 것이고 그리고 너무 빠지는 거는 뭐 돈에 대해 너무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 공부나 진짜 해야 할 일을 다 잘 못하고 음. 돈 벌고 뭐 그러는 거에만 집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 못한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럴까? 그렇지요. 태훈이가 잘 얘기해 줬습니다. 뭐, 돈 버는 일에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학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충실하지 못할, 그럴 여지가 있는 거고, 또 돈 버는 일과 관련돼서 뭐 사기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돈 버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자칫 이제 뭐 폭력이라든가 다른 또 위험한 그런 상황들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태연이는 어쨌든 그런 입장이고, 제아 전에 세연이는 채팅창에 쓸 수 있으면 쓰고, 제아는.
저는 어차피 지금 이 책은 독일을 배경으로 하고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음, 약간 주거 환경이 아파트랑 주택으로 나뉘고 뭔가 여기는 그 이웃 주민들끼리 약간 동독하게 지내던데 그 약간 아파트에서는 그 또 80년대가 아닌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약간 아파트 사이에서도 이웃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그래도 독일보다 아이들이 돈을나 이런 옆집에 가서 잔디를 깎는 것을 할 수 없어서 뭔가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더 적다고 생각하고 또 이 책에서 보면서 가장 답답하게 느꼈던 게 어른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그 거의 아까 전에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던데 만 마르크가 6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거의 아이들이 혼자서 1,800만 원에 날린 거나 가깝잖아요. 1,800만 원 가까이 되는 사기를 당한 게 그 아이들이 약간 판단력이 부족해서인데 저도 책을 읽으면서 낙태가 와서 그 수익률이 나왔다는 걸 보여줬을 때 그때도 약간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긴가민가 할 정도로 그랬는데 어찌됐건 아이들은 약간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사기꾼들의 수법에 더 잘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식 투자 같은 걸 잘못해가지고 약간 돈을 잃어서 약간 그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그 돈을 날린 거면 괜찮은데 뭔가 약간 그 태훈이가 말한 것처럼 주식 같은 데 빠져서 엄마 아빠 돈을 이제 훔쳐가지고 주식을 해서 그 돈을 날린다던가 아니면 최근에도 뭔가 인터넷 방송에 그 아빠가 쓸 회사 자금으로 쓸 그런 걸 다 도네이션으로 날려버린 애도 있다고 해가지고 또 어린 아이들이 좀 돈에 관한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반대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판단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우리가 또 한번 그 논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이 배워야 되는 거다. 경험을 갖고 배워야 하는 거지 어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뭘 잘 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꾸 이런 기회를 주고 경험해서 배우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재하나 태훈이가 우려하는 어떤 그런 것들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정보도 부족하고 판단력 경험도 미숙하다 보니 위험이 더 크다. 그러다 보니 어른 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또 이런 견해들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아가 얘기한 것들 중에 한 가지 빠진 거는 또 뭐냐면 문화의 차이가 좀 하나가 있어. 문화의 차이. 어떤 문화의 차이냐면 우리는 어리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책임져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대학생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뭐 해주고 뒷바라지 해준다.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준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 이후에 경제적 독립을 한다. 이런 개념을 우리나라는 좀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그에 비해서 이런 독일이라던가 미국 같은 경우에 어, 뭐 예를 들면 청소년 때만 되어도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 쓴다. 대학 같은 경우도 이런 학비나 이런 거를 부모가 대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은 상당히 적고 자기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다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월급을 받아서 그 학자금 대출을 자기가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의 어떤 그런 시기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더 빠른 그런 부분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또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나라는 대신 아들, 딸이 노후 대비다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노후다. 자식이 노후를 대비하는 거다라는 말. 혹시 이 말이 무슨 뜻 같아? 성현이. 나중에 제야. 나중에 뭔가 엄마 아빠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자식이 엄마 아빠가 먹여 살려줬으니까 이번에 자식이 먹여 살린다. 그렇지.
자식이 어렸을 때는 스스로 못 사니까 부모가 도와주고, 부모가 늙은 다음에는 스스로 못 사니까 자식이 그걸 되갚아주고, 그래서 이제 자식이 노후 대비하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런 시스템이야 우리나라는. 과거에. 지금은 그것도 많이 깨졌어. 깨지고 있어. 반면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야? 안 도와주고 도움 안 받기야.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라야. 대신 부모님이 뭐야? 노후에 자식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부모님께 용돈 주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야. 경제 도움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부모는 뭐 해야 돼? 부모가 알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거기는 약간 음,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면은 음, 은퇴 시기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약간 50대 이 정도. 네, 음. 거기는 좀 더 늦어요. 아니. 뭐 비슷한데 대신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식한테 줄 돈을 자식한테 자식을 돌보는 대신에 그 돈을 자기 노후에 대한 연금으로 미리 저축을 해놓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은 자기 노후 대비를 안 하고 누구에게? 자식한테 돈을 뭐 한 거야? 대준 거야. 그리고 노후는 그럼 자식이 책임지는 걸로. 그런 식의 그러니까 구조가. 우리나라는 어, 자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음, 자식이 잘 되면은 노후에 잘 사는 게 되는 거고, 약간 음, 유럽은 자기 자신이 예전부터 돈을 조금씩 모아놔가지고 음. 그걸 노후에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크게 보면. 뭐, 꼭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크게 보면 그런 거고, 현재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뀌어가고 있어.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마 그런 얘기 할 거야.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해,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스스로가 노후를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문화가 현재 바뀌어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재하가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다 보니까,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택 문화잖아. 그리고 마당에 대부분 잔디가 있고, 나라에서 법으로 잔디를 뭐 해주는 거? 그 관리해야 되는 게 그 의무야. 잔디라던가, 잔디를 제대로 깎지 않는다던가, 눈이 왔는데 눈을 치우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게 돼 있어. 아예 그게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잔디 깎기를 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마당 잔디밭을 갖고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르바이트 자체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리들이 돈을 벌 길이 없냐? 얼마든지 돈을 벌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반려견들 산책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뭐 했었지? 잔디 깎는 거. 그 다음에 그 쿠키 배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 돈을 번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돈을 벌 수 있을까? 떠오르는 아이디어 혹시 있어? 안 쓰는 물건 팔기. 음, 안 쓰는 물건 팔기. 그렇지. 또,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너네 그 포켓몬 카드? 네. 그 포켓몬 카드도 이렇게 사고 팔잖아. 게임 아이템 같은 거 사고 팔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좀 뭐 예를 들면 재아가 포켓몬 카드를 태훈이한테 뭐 3천 원에 사가지고 그거를 저 성현이한테 5천 원에 판다. 그럼 그것도 이제 뭐라는 거야? 가능한 부분들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논쟁 물론 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태훈이가 성현이 대신 숙제해주기. 응?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요즘 그 그림 좀 잘 그리는 친구들이 캐릭터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요즘에 이모티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생들도 그거 등록해 가지고 그 판매하거나 또 요즘에 가장 초등학생들이 쉽게 돈 버는 방법들 중에 하나 쉽게는 아니고 어쨌든 뭐 성공은 쉽진 않지만 유튜브
유튜버가 돼가지고 뭐 유튜브를 제작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얻는다던가 요즘 같은 경우 얼마든지 학생들도 그 돈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 그다음에 여러분의 집에서는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집에서는 설거지하고 얼마 받고 집안일하고 나서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렇게 집안에서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돈을 버는 어떤 그러한 일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돈을 벌고 있어. 자기 여러분 혹시 은행에 예금 없어? 여러분 이름으로 예금 통장 없어? 태훈이나 재하, 성현이 아무도 예금 통장 없어? 예금 통장이 너희들 예금 통장 뭐 할아버지한테 뭐 세뱃돈 받은 거 뭐 이런 돈 같은 거를 너네 이름으로 통장 안 돼 있어? 친할걸요. 어? 제가 넣진 않는데 엄마가 뭔가 넣을 것 같아요. 어. 태훈이나 성현이는 몰라? 저는 네, 잘 모르겠는데요. 어. 맨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걸요. 그러면 너네 맨날 엄마 대학교 그 가면 뭐 준다고. 세뱃돈 받고 이런 돈은 다 어디 갔어? 저는 그냥 책상에 써요. 책사한테 그냥 다 소비한다. 네, 어. 그냥 성현이는 저도 딱히 모아두거나 하진 않고 그냥 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거나 약간 그럴 때 그냥 다 있는 쓴다. 편인 예. 그렇군.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다. 그럼 그것도 돈 버는 거라는 거야. 왜 은행에 예금하는 게 돈 버는 걸까? 이자. 이자를 받기 때문에.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받으니까. 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고 이 책에서 그래서 은행에 이제 예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왜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주는 걸까? 딴 사람이 빌려가서 그걸 갚을 때 이자를 내는데 음, 그 이자에서 조금은 그 그거 있지. 그 이자를 은행이 몇 퍼센트 가져가고 그 원래 돈을 넣은 사람들이 그 돈을 넣었는데 그냥 넣으면 안 되니까 약간 상품으로 그 몇 퍼센트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은행에 맡긴 거니까 맡긴 음, 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냥 돌려주는 건 좀 뭐하니까 이제 이자를 넣어가지고 음,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음. 자,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예금과 뭐가 나오냐면 대출이 나와. 자, 태훈이가 뭐 땡땡 은행에 어? 1억을 예금했어. 그런데 재하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피자 가게를 하기 위해서 땡땡 은행에서 뭐 했어? 1억을 뭐 한다는 얘기야? 대출 빌리는 걸 보고 우리가 대출한다고 그래. 이럴 네. 때 재하는 땡땡은에서 1억을 대출하는데 그냥 대출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그러면 재하에게 1억을 빌려줄 테니 나중에 네가 갚을 때 1년 후에 뭐 예를 들면 요즘은 이자율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뭐 한 신용이 어떤 애에 따라 다른데 한 8% 정도를 내라고 그래. 그 이자를. 그러면 재하가 1년 후에 은행에다 얼마를 갚아주면 1억 800만 원을 은행에다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갚아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은행은 태훈이에게 땡땡은행에서 1억 예금을 받으면 은행은 1년 후에 요즘에는 한 뭐 4% 정도 이자를 붙여준다고 그래. 그러면 은행은 태훈이에게 1년에 1억 얼마? 400만 원을 돌려줘. 그러면 은행은 중간에서 얼마를 400. 아파. 400만 원을 대가로 받는 거야. 자기가 그렇죠. 중개한 대가로. 이해가? 네. 네. 그래서 요 8%와 4% 이걸 보고 예대 마진이라고 그래. 마진. 예대 마진. 예대 마진이라는 거는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 이걸 보고 예대 마진.
요 예대 마진을 가지고서 뭐라는 거야? 은행이 먹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금리는 금리가 뭐야? 금리는 예금의 이자. 그래서 이 금하고 금리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리인데 이익 리자인데 첫 글자에 오면 이익으로 바뀌어서 된 건데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요즘에 오르고 있어 내리고 있어? 오르고 모르고 있어. 금리가 오르고 있어. 자, 금리가 오른다는 것.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뭐 1, 2%였어. 1%였어. 근데 지금 금리가 아까 말한 대로 뭐 거의 한 뭐 7, 8%, 뭐 8% 정도로 뛰고 있어. 그러니까 금리는 왜 바뀌는가? 금리는 왜 바뀔까라는 부분들인데, 자,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혹시 수요와 공급의 법칙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뭐야?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은 값이 올라가고 음, 그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은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보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 가격,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즉 수박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 응? 근데 팔 수 있는 수박은 몇 개 없어. 그럼 사람들이 서로 내가 10,000원 줄게 나한테 팔어. 그럼 어떤 사람은 야 나 15,000원 줄게 팔아. 수박값이 자꾸 뭐 한다는 거야? 올라가. 올라간다는 거지. 응? 반면에 수박을 사려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 근데 성현이도 수박을 팔려고 그러고 재하도 수박을 팔려고 그래. 그러면 성현이가 수박 이거 10,000원에 수박 팔 테니까 사가세요 그래. 그럼 재하가 수박 팔아야겠는데 그럼 재하는 뭐라고 해야 돼? 자기가 팔려면 8,000원, 나는 8,000원 8,000원에 팔게요. 사가세요. 이렇게 공급이 많으면 값이 뭐 한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떨어져요. 이렇게 가격이라는 것들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뭐의 값도 이 돈의 값도 돈에도 값이 있는데 뭐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공급.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즉 예금하려는 사람이 많아. 응? 그러면 예금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금리가 올라가요. 아니, 야, 떨어져요. 은행에다가 돈을 떨어 맡기려는 사람이 많다고. 떨어져요. 금리가 떨어져. 반면에 대출하려는 사람이 많아. 올라가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가 뭐 한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뭘까? 대출을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대출하는 거잖아. 이해가? 내가 지금 네. 하면 피자 가게라면 대박 날 것 같아. 근데 피자 가게라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자동차 회사를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아. 그럼 자동차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야. 즉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인데 여기 이 대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경제가 좋다는 걸까 나쁘다는 걸까? 나쁘, 응? 나쁘다는 거요. 경제가 좋다는 거지. 왜요? 어? 경제가 좋아야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살 거 아니야. 네. 그래야 회사를 많이 만들 거 아니야. 피자 가게를 하려고 아, 그러고 뭐 통신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하는 이유들은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뭐 할 거란 얘기야. 만들죠. 사업을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 돈을 벌 거 아니야. 네. 이해가? 네. 네.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럴 경우에 이제 대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뭐 한다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사람들이 대출을 하려고 그럴까 안 하려고 그럴까?
하죠. 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자, 봐. 대출 안 하려고 하죠. 피자 가게를 해서 응? 처음에는 1억을 빌렸을 때 뭐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 1천만 원. 1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은행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빌렸어. 네, 이자율이 만약에 2%야. 네. 그러면 200만 원 이자 내고 이자 내도 얼마가 남아? 800. 800만 원이 남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빌려 안 빌려? 빌려요. 돈을 빌리겠지. 이해가? 근데 은행이 네. 이자율이 2%일 때는 이런데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하려고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만약에 8%가 됐어. 그러면 1억을 빌렸을 때 수익은 1천만 원 예상되는데 네. 이자를 얼마를 내야 돼? 800만 800. 원 내야 돼. 그러면 자기 수익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0만 원이 되는 거잖아. 근데 물론 200만 원이 어디하고 빌릴 수 있지만 하지만 1억을 빌렸을 때 1천만 원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망할 수도 있잖아, 피자 가게가. 그러면 200만 원 벌려고 이런 위험 부담을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 즉 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대출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 일어나요. 줄어들어. 어? 이해가? 네. 네. 대훈아 이거 이해가? 네, 그 대출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다시 금리가 어떻게 될까? 내려가죠. 금리가 내려가.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대출하는 사람이 뭐 해줘? 많아져. 어? 많아지지. 그렇죠. 이해가? 네. 이게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조정을 누가? 한국은행,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바로 뭘 조정해? 금리를 조절하는 거야. 자, 거꾸로 누구 입장에서는 예금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금리가 높아져. 요즘에.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이 하죠. 예금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네. 은행에다가 예금만 해도 돈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예금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다시 금리가 어떻게 될까? 네. 떨어지겠지. 이해가? 네, 이런 식으로 금리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거야. 응? 자, 그다음 봐. 자, 금리가 낮아. 그러면 사람들이 예금을 해야 하네. 아니, 안 해요. 하지 않아. 대출은 해야 하네. 해요. 하죠. 대출은 많이 해. 그러면 예금하지 않고 사람들이 차라리 에이 그 돈 뭐해? 소비한다고 소비. 대출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사업을 많이 해.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돼? 활성화돼. 하지만 경제가 활성화되지만 아까 말했듯이 경제가 너무 많이 활성화되다 보면 대출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예금하는 사람은 적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다시 금리가 어떻게 된다고? 다시 금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높아진다고. 맞죠. 금리가 높아지면 예금하는 사람들은 예금을 뭐 하게 되고 많이 하게 되고 대출은 적게 하게 되고 그래서 시중에 돈이 안 돌아서 경제는 뭐 하고 침체되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지금 뭐 하고 있어? 금리를 올리고 있어 내리고 있어?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요즘에 올라간다고 봤어? 하지 요즘에 않았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 그 이유들은 요즘에 금리를 혹시 올리는 이유를 알아? 이 말 들어봤어? 이 책은 나오긴 하는데 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뭐야? 어, 물가가 뭐 하는 거? 물가가 오르는 거. 오르는 거. 그럼 물가는 왜 오를까?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 물건의 값은 왜 오를까? 자, 여러분들 요즘에 물건 값이 올랐다고 피부로 느끼는 거 뭐가 있어? 실감한 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1, 2학년 때와 지금 5, 6학년 라면 가격이 올랐어요. 라면 값이 올랐어? 얼마에서 얼마로? 그 육개장 800원. 조그만한 게 650원이었는데 지금 1,000원이더라고요. 650원인데 1,000원 올랐어. 또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게 뭐 있어?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른 거 뭘 느껴? 별로 몰라? 자, 요즘에 물건 값이 많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 그럼 물건 값은 왜 오를까? 물건 값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 아까 쌤 얘기했지. 물건 값이 오르는 이유. 뭐와 뭐 때문에? 뭐는 수요, 사려는 사람. 수요는 뭐하고? 응? 얘들아, 물건 값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진 거야, 적어진 거야? 저건 뭐?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지. 반면에 뭐 하는 사람은 공급, 하려는 사람은 하려는 사람들은 적어져요. 적어져. 자, 요즘에 특히 요게 문제야. 공급하려는 사람이 적어지는 게 문제야.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공급량이 적어졌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 국제사회 세계에. 코로나, 어? 코로나, 아, 전쟁도 있죠. 코로나는 그 전부터 있었고. 뭐라고? 전쟁.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거 뭔 상관이야? 공급이 적어지는 거하고. 러시아에서 수출을 많이 안 해서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말해. 그 약간 천연가스 주도권 같은 거를 쥐고 있는데 그 가스를 잠그면서 약간 유럽 경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여기가 곡물, 식량을 생산하는 곳인데 제대로 여기서 식량 생산하기가 힘들어졌어. 수출하기 힘들어졌어. 그다음에 이거 곡물값이 뛰고, 어? 이런 문제가 생기더란 얘기야. 그래서 공급량의 문제 때문에 물건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아까 코로나19 때 경제가 어려우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냈어. 돈 공급량을 늘렸어. 이자율도 금리도 확 낮췄어. 자, 금리가 낮고 공급량을 늘리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 많이 풀렸어. 자,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플레이션, 왜? 자, 여러분 생각하면 돼. 물건이 100개야. 돈이 100만 원 있어.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똑같다 생각하면 물건 한 개 값은 얼마? 만 원. 만, 1만 원이야.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물건은 그대로 100개야. 근데 돈을 정부에서 100만 원을 더 찍어서 200만 원을 나라에 푼 거야. 그랬을 경우에 물건 한 개 값이 얼마가 돼?
2만 원. 2만 원으로 뭐 하는 거야? 인플레이션 되는 거지. 올라가 버리는 거지. 이해가? 네. 자, 인플레이션이 되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 좋은 사람은 누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가 손해를 볼까? 이익은 약간 회사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익이야. 근데 누군 손해야? 하는 사람들. 이거 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야. 성현이가 10만 원 있었어, 그 전에. 성현이가 10만 원 있었는데, 그 전에는 물건을 몇 개 살 수 있었어? 10개를 살 수 있었어. 물건이 하나가 만 원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몇 개밖에 못 사? 어? 50개. 5개밖에 못 사. 10만 원이면. 5개밖에 못 사는 거지. 아, 그러니까 성현이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내가 10만 원 갖고 있었어. 근데 자기 재산이 뭐 한 거나 마찬가지야? 줄어든 거나. 절반으로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해가? 네. 그래가지고 약간 주식, 아니, 금은 같은 걸로 응, 약간 값이 잘 안 줄어드니까 금은 그렇게 많이. 그렇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 돈을 얼른 뭘로 바꿔야 돼? 물건이나 금이나 이런 상품. 걸로 바꿔야 돼. 자, 그래서 시중에 넣으면 돈이 많이 풀리면 월급 받는 사람, 월급 똑같이 100만 원 받았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은 오르면 그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막아야 돼.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뭐 해야 돼? 줄여야 돼. 시중에 돈을 줄이려면 아까 말했듯이 금리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올려. 자,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뭐 해? 예금을 많이 할 거 아니야. 네. 또 대출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이 어디로 들어가?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밖에 돌아다니는 돈이 없어. 그러면 돌아다니는 돈이 뭐 하면 부족해지면 물건값이 어떻게 돼? 올라 안 올라? 응? 돈이 부족해지면 물건을 사려고 해, 안 사려고 그래? 살라 그러고. 안 살 거 아니야. 그 물건을 안 사면 물건값이 어떻게 되겠어? 내려가요. 떨어지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아지는 거지. 이해가?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막아졌어. 인플레이션 없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될 때까지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없었어. 맨날 물가 상승률이 뭐 0.1%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러면 물건값이 떨어지면 물건값이 그대로면 월급장이들이 좋은 거야.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거야. 근데 물건값이 오르지 않으면 누가 나쁠까? 누가 힘들까? 물건값이 떨어지면 누가 힘들까? 물건 소유자. 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장, 회사가 어려워. 왜? 물건이 뭐 하기 때문에? 안 팔리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이렇게 물건이 안 팔리고 공장 회사가 어려워지면 회사가 뭐해? 망해요. 문을 닫아. 그러면 직장인들이 뭐해? 해고돼. 해고되면 어떻게 돼? 돈이 없어요. 없어. 돈이 없으면 물건을 뭐해? 못 사요. 못 사. 물건을 못 사면 회사가 또 뭐해? 경제가 망해. 이러면 경제가 망가지잖아. 그럼 이렇게 경제가 망가지는 일을 또 뭐야? 나라에서는 두고 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또 네. 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돼? 얼른 금리를 어떻게 돼? 내려.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야지. 이해가? 이 사이클이? 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조종을 잘 하느냐. 요게 한국은행에서 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란 얘기야. 미국 그 FDA인가?
FD에서 그 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맨날 금리를 올렸네, 내렸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나와. 그리고 채권이라는 것도 나와. 선물이라는 것도 나와. 그래서 이 책에는 보면 주식과 채권과 선물. 그래서 이 책이 안 나오는 거는 이 책이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그 부자와 관련된 거 우리나라에서는 부자 되려면 혹시 뭐 해야 된다고 하는지 알아? 어, 이 책은 사업하는 얘기도 나와. 네. 근데 이 책에서 안 다루고 있는 게 딱 하나야.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 결국 부자 됐던 사람들은 이거에서 부자 됐다고 그래.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는 가장 그 일반적인 방법이 혹시 뭔지 알아? 어, 로또, 어? 투자. 로또. 야, 로또는 그 너무 그냥 뭐몇 백만 분의 일이고 그래서 그런 저기 일반적이지 못하잖아. 투자. 투자는 아까 말했던 주식이나 채권 이렇게 다 투자잖아. 지금 선생님 말했던 게. 아, 그 투자 중에서 뭐 어디 투자, 어디에 투자하는 거? 사업, 어? 뭐라고? 사업. 아니지. 사업은 아까 여기 나왔잖아. 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돈 버는 거는 땅, 아파트와 같은 뭐 부동산, 이런 걸 합해서 뭐라고 불러?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투자. 이 책에는 부동산 투자라는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요것만 안 나와. 요것만 지금 보면. 다른 건 다 나오는데. 자, 혹시 부동산이 뭔지 알아? 왜 이름이 부동산인지 알아? 네. 뭐야? 네. 움직이지 않는 진짜. 아, 그 부동산의 반대말은 뭐? 유동, 동산. 아, 부동산의 반대말은 동산이에요. 동산에는 요 채권, 주식, 선물, 그다음에 뭐 여기 예금 이런 거는 우리가 동산, 현금 이런 거 우리 예금 동산이라 동산. 금 이런 거. 우리 갖고 다니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반면에 부동산은 건물이나 땅 같은 움직이지 않는 거. 요걸 보고 우리가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 근데 부동산 투자 말고 나머지 요거 주식이나 채권이나 선물이나 예금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건 예금과 사업은 알 거 아니야. 네. 아까 선생님 예금 설명했지. 은행에다 뭐 하는 거? 맡기고 이자 받는 거. 네. 예금의 가장 좋은 점은 안전하다야. 왜 안전할까? 응? 왜 안전해? 은행이, 어, 은행이 맡아주니까. 은행이 어, 파업하지 않는 한, 그렇지.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그 돈을 돌려주고 심지어는 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현재 5천만 원까지는 나라에서 보증을 해줘. 그렇기 때문에 안전해. 대신 이자율이 뭐하다? 낮다.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 다른 거에 비해서. 이해가? 그래서 기본적인 규칙은 위험과 이자는 수익은 반비례야, 반비례. 아, 비례 관계, 비례. 위험이 뭐하면 크면 뭐도 수익도 높고 위험이 뭐하면 적으면 수익도 뭐하다? 낮다. 그래서 은행 예금은 안전한 대신에 수익 이자율도 뭐한 거야? 낮은 거야. 자, 예금 다음에 예금보다 조금 저기한 게 그다음에 채권이야, 채권. 채권은 커다랗게 국채라는 게 있고 회사채라는 게 있어요. 채권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채권. 이 책에서 채권 나왔는데. 자, 채권. 그거요. 그, 나라를 사가지고, 나라 채권을 사서 음, 6% 받는 거. 음. 돈을 빌려주는 것. 빌려주고 빌리는 것.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국제회사채인데 국채는 누가 발행한 거? 나라가 발행한 거. 회사채는 어디가 발행한 거? 각 회사가 발행한 거. 그래서 예금 채권 이 부분들인데
나라가 발행한 거는 하고 회사가 발행한 것도 중에 어느 게 더 안전할까? 알아? 나라가 발행한 게 더 안전해. 근데 그 네. 나라들도 어떤 나라냐에 따라 다른 거야. 어, 그러니까 보통 제일 약간 어떤 나라의 채권이 제일 안전할까? 미국? 미국 국채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국 국채. 우리나라도 한국 국채에서 한국의 돈, 뭐 일본도 국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국채를 내가 사가지고 있다가 그 채권이 그 기한이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자를 받고 돌려주는 건데, 근데 그 권리를 중간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또. 중간에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야. 그 각 회사, 삼성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어, 각 회사들도 그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회사채 같은 경우도 안전한 회사가 있고, 좀 더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뭐 이렇게 등급이 나와 있어. 그 회사가 얼마나 안전한 그 큰 회사냐, 돈이 많은 회사냐, 그렇지 않은 회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자, 삼성하고 삼성채권하고 회사채하고 뭐 대전에 있는 한 기업, 뭐 개론건설, 음, 그런 게 있어요. 개론건설 회사채하고 너네들은 어느 거가 더 안전할까? 삼성 회사채. 삼성 회사채가 더 안전해. 그래서 삼성 회사채는 금리, 이자를 많이 줄까, 좀 덜 줄까? 삼성 회사채는 이자를 많이 줄 것 같아, 덜 줄 것 같아? 많이, 아니지, 이자를 많이 안 주지. 이자를 조금 주지. 개론건설 회사채는 이자를 뭐 해야 돼? 어, 많이 줘야 돼. 왜? 똑같은 거면 사람들이 뭐 누구 걸 사겠어? 성현이 너가 돈을 갖고 회사채를 사야 돼. 사. 그럼 삼성 거 살 거야, 개론 거 살 거야. 똑같이 둘 다 5% 준다고 생각하면. 삼성, 삼성 거 살 거 아니야. 그럼 개론건설이 자기 거 팔아먹으려면 삼성처럼 똑같이 5% 준다고 막 안 살 거 아니야. 그럼 개론건설은 얼마를 준다고 해야지 네가 살 거야, 성현아. 5%보다 더, 그렇지. 7%고 8% 준다고 해야 살 거 아니야. 그러면 개론건설이 삼성보다는 약간 뭐하지만 망할 가능성이 위험. 있지만 설마 망하랴 하고 네가 뭐 한다는 거야. 그 채권을 산다는 거야. 음, 이해가? 네. 어. 근데 만약에 예금 금리가 높아져.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 너네가 회사채를 살려고 그럴까 안 살려고 그럴까? 예금의 금리가 높아지면 회사채를 살려고 그럴까 안 살려고 그럴까? 안 살, 안 살려고 그러지. 왜? 예금은 안전한데 확실한 예금에다가 저기가 투자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회사채는 그러면 그 이자율은 예금 금리보다 더 올라가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뭐 할 거란 얘기야. 예금 안 하고 뭐 할 거란 얘기야. 회사채에다가 투자를 할 거 아니야. 이해가? 네. 채권. 이거 채권이라고 그래, 채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 회사가 안 망하면, 여러분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만약 그 회사가 뭐 했을 경우에, 망했을 경우에 그 돈을 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채권 투자에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지. 됐니? 네. 자,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어? 이 책에 보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얘기가 나와. 주식 투자. 주식 투자는 뭐야? 채권과 주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주식은 음, 약간 투자를 해가지고, 음. 그, 회사에, 뭐라 해야 되지? 어, 채권은 채권을 산 만큼 뭐 받기로? 이자 받기로 정해진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 그래서 그 약속된 대로 뭐 하는 거야? 돌려받는 거야. 하지만 반면에 뭐는 주식은 그 회사의 뭐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어? 받을 수 있는 뭐가 달라져? 배당금.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했어. 근데 그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어. 그러면 그 회사에 투자한 제한은 나중에 그 배당금을 뭐 한다는 거야?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 근데 제아가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뭐해? 이익을 별로 못 냈어. 그럼 제아는 그 배당금을 뭐해? 별로 돌려받지 못해. 심지어는 그 회사가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러면 제아는 그 주식을 뭐 하는 거야? 그, 주식값을 날릴 수 있다는 거야. 응. 됐니? 그래서 원래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뭘 받기 위해서다? 뭘 받기 위해서 한다고? 어? 배당금. 는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거야. 자,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하고 뭐 핸드폰, 스마트폰을 판매하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스마트폰 앞으로 많이 팔 것 같아. 경제가 좋아져서. 그럼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많겠죠?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 그럼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식 가격이 어때? 올라가요. 올라가. 근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였어. 응? 노트북도 안 받고 스마트폰도 안 받고. 응. 그러면 뭐야? 반도체 판매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돼. 아,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응? 주가가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주식은 내기야, 내기. 일종의 내기. 응? 앞으로 그 회사가 뭐 할 건지, 잘 될 건지, 그 회사가 잘 안 될 건지, 뭐 하는 거라고? 내기하는 거야, 내기. 근데 이제 이 내기를 그냥 내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야? 분석을 통해서. 얼마 전에 월드컵 있었잖아. 네. 월드컵 할 때도 사람들 내기하는 거 알아? 토토? 아, 그 우리나라는 그게 저기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것도 있고 영국인가 그런 도박 사이트가 아예 합법적으로 있어. 그래서 배당에서 몇 대 몇. 예를 들면 뭐 제안은 뭐 한국하고 뭐 우리가 마지 16강에서 어디 누구한테 졌지? 가나. 16강에서 아, 포르투갈? 브라질. 브라질? 그렇지.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하는데 누가 이길 건가에다가 제안은 어디다 걸 거야? 브라질. 브라질에 걸 거야. 성현이는 브라질. 브라질에 걸 거야. 태훈이는 브라질이 아무래도 세겠죠? 브라질은 우리나라 못 이겨. 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혼자서 한국에 걸었어. 역배 미쳤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국에 걸었으면 만약에 근데 너희가 이겼으면 선생님이 뭐 한 거야? 그거. 돈 낸 거 300원을 걸었으면 그 300원을 너희들이 100원씩 나눠 갖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300원씩 근데- 내면 900원을 얻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만약에 한국이 이겨버렸어. 그러면 너희 낸 300원을 내가 다 해서 900원을 내가 갖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단순히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브라질과 한국의 역대 전적이라던가 실력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분석해서 사람들이 그게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주식에 대해서 주식을 정말 잘 투자한 사람은 그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앞으로 이 주식이 뭐 할 거다?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라는 걸 미리 뭐 해서 예측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주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원래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익을 많이 내서 그 이익 많이 낸 거에서 배당금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가 첫 번째 중요한 이유야. 근데 사람들은 근데 배당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적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하는 대부분 이유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샀어. 근데 그게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거야 해서 6만 원이 됐어. 그럼 내가 5만 원에 산 걸 6만 원에 팔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 이익 봐? 얼마에 샀다? 5만 원에 샀는데 6만 원에 판다고. 만 원 이익이요. 만 원 이익을 보는 거야. 그러면 무려 이익이 얼마 되냐면 20%에 20%. 20% 수익을 낸 거야. 은행에 예금해봤자 4% 정도밖에
지금 많이 준다도 한 4% 정도 되는데 은행에 5년 어치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거야. 심지어는 불과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예금에 놓고 싶어, 주식 투자하고 싶어. 지금 그것만 보면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거지. 순간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주식은 거꾸로일 수 있다는 거지. 얼마 전에 8만 원에 8만 전자 갖고 8만 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샀어. 작년 초에 사람들이. 왜? 8만 원에 사도 10만 원 오를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8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5만 원대야. 그럼 그 사람들은 8만 원에 샀는데 5만 원에 지금 내 떨어져 있으면 얼마? 30% 이상을 손해 본 거야. 어, 그냥 은행에다 뭐 하고 있었으면 예금 8만 원 하고 있었으면 그 8만 몇백 원 됐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그만큼 뭐가 크다는 거야?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는 보면 지금 선생님이 말했듯이 여러 가지 주식이나 채권이라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와 있고 심지어는 뭐까지 나와 있냐면 사기치는 것까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뭐 이렇게 어린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근로소득, 자기가 열심히 뭐 해서 일해서 월급 받는 거,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가 가장 중요한 1순위였고 거의 그거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 여러분 부모님 때만 해도 여러분이 부모님이 일해서 버는 거 못지않게 뭐가 더 중요한 세대가 된 거야? 투자. 진짜. 투자를 한 거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거야. 그래서 제야 뭐 부모님이 똑같이 월급 똑같이 받는 회사원이야. 근데 사는 게 달라. 왜? 똑같은 받은 월급 가지고 그 아파트를 어느 아파트를 샀냐, 안 샀냐, 주식이 어디에 투자했냐, 안 투자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의 차이는 뭐 하다는 거야?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란 얘기지. 어? 요즘에는 거기다 플러스 무슨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이런 거에도 투자가 되고 요즘에는 그 혹시 예술품에 투자하는 거 알아? 그림 같은 거에 투자하는 거 알아? 응? 만약에 뭐 우리 세연이가 무슨 그림을 그려. 그래서 뭐 성현이가 세연이한테 야, 너 그 그림 나한테 팔아. 그 세연이가 정말 살 거야 했더니 10,000원 줄게 내가 팔아 해서 세연이 그림을 성현이가 10,000원에 주고 샀어. 세연이가 지금 입장에서 10,000원 있으면 뭐야 짜장면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그림 물감도 살 수 있고. 근데 세연이가 그린 그림이 얼마고 아주 되게 유명해졌어. 세연이가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 성현이가 그 10,000원에 샀던 그림이 몇 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건 BTS처럼 유명해질 사람들이 뭐 할 때, 안 유명할 때, 무명일 때, 그 사람들이 뭐 사인해 놓은 거 막 이런 거를 막 너네들이 뭐 해놨으면, 많이 받아놨으면, 처음에 BTS가 아무도 안 할 때는 누가 자기 사인 받아준다면 BTS가 오히려 고마워해. 근데 BTS 어떤 그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팔린다는 얘기지. 네.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미술품이라던가 지금 여러분이 저작권도 그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 알아 혹시? 네. 저작권을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투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아까 태훈이가 이나 재하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배우는 시기다. 그러니까 뭘 하려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그 자체를 충실하는 게 최고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투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그런 그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 물론 경제는 훨씬 더 넓어. 투자는 그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투자가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서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나는 돈을 또 어떻게 벌 것인가, 얼마만큼 벌 것인가, 돈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모모 아니 모모? 네, 저 뭐뭐 알아요. 모모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룡소 출판사의 모모라는 책인데 그 책 독일 책이야. 그래서
모모라는 책 가지고 볼 거고, 모모라는 책도 두께가 거의 응. 비슷할 거야 아마.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보다 그래요? 조금 저기 한데 맞아. 태훈이 갖고 있는 책. 모모라는 책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책을 구해서 책을 확실하게 잘 읽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연이는 목 아픈 거 잘 낫고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안녕히 어, 계세요. 안녕. 그래. 이세야. 음.